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장애인들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42회 장애인체전이 어제 울산에서 개막했습니다. 6일간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해 감동적인 장면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최도시 울산은 종합 6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을 크게 벌리고 몸의 반동을 이용해 원반을 멀리 던집니다. 한쪽에서는 코치진의 도움을 받으며 있는 힘을 다해 포안을 던집니다. 육상 종목에서는 비장애인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며 전력을 다해 달리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스럽고요. 어쨌든 후회하지 않는 게임을 했던 것 같고 내일 시합도 있고 주 종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해 종목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인 9,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31개 종목 메달을 놓고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개최 도시인 울산은 이번 대회에서 28개 종목에 45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울산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6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전에서만 볼 수 있는 볼볼과 휠체어 럭비, 론볼과 보치아 등이 울산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승마와 스크린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첫 선을 보입니다. 지체장애와 시청각 장애,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6일간 감동적인 장면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은 어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관련 기업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이 데이터센터를 정전시킬 경우 국가 안전과 국민 일상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전력과 통신, 금융과 행정망의 마비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와 함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한 입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노동사회단체가 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대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필수적인 디지털 플랫폼 산업은 국가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카카오 서비스 대란으로 채팅과 택시, 송금 등이 중단됐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국공유화하고 국민 데이터를 이용한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울산시도 택시와 배달 등 지역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민에게 무상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0명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하기를 선언한 국민의힘 단체장들을 규탄하고 정상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70개 사업에 35조 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머리를 맞대고 특별연합을 성공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하고 세계시도가 밝힌 부울경 경제동맹은 법적 근거도 정체적 실체도 없는 허울 좋은 허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실천 가능성이 없다며 오랜 역사성과 정체성을 갖는 부산과 경남의 지명을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에서 창업 후 5년 동안 생존하는 기업은 10곳 가운데 3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연구원 김혜경 박사는 기업이 생긴 후 2년 차에 절반 정도가 소멸했고 3년 차에 7.9%, 4년 차 6.4%, 5년 차에 6.6%가 추가로 사라졌으며 5년간 생존율은 28.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울산에서는 연간 18,000여 개의 기업이 탄생하고 15,000여 개의 기업이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박사는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을 억제하고 디지털화와 온라인 진출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수출액이 석유 제품과 자동차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습니다.
울산세관이 발표한 9월 울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은 76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3%가 늘었고 수입액은 71억 1천만 달러로 36.4%가 증가해 무역 수지는 9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 수출액은 석유 제품이 29억 3천만 달러, 자동차는 1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각각 65.8%와 343.3%가 증가했고 화학제품과 선박 수출액은 11.4%와 15.5%가 줄었습니다.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를 단위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중학교의 96%인 60곳이 자유학기제 운영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024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과 5종과 진로 1종의 자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경북 예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울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종오리나 유경오리 농장은 없지만 산란계 농장 10곳에서 35만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울산시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폐사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흥일 울산시 체육회 사무처장이 김석기 울산시 체육회 회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 사무처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으로부터 거취 표명과 업무 배제 등의 괴롭힘을 당해왔고 있지도 않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해임을 당했다며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직이 됐지만 김 회장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사무처장은 이어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째지만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울산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사고가 5건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기소된 사건은 없는데요.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관련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폭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SOL 울산 공장 사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달 초 원하청 관계자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반면 노동부가 담당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은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올해 안에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올해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울산 지역 사건은 모두 5건.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상당히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무력화된다면 작업 현장의 안전은 상당히 위험 수위로 갈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위헌 심판대에 오르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주문화재단의 대곡천 암각화군 콘텐츠화 사업이 제1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에서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지역문화 우수사례상을 받았습니다.
대곡천 암각화군 콘텐츠화 사업은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을 기념해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을 기반으로 한 글꼴 2종을 개발해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무료 배포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울산관광재단이 어제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15회 ITB 아시아 2022에 참가해 국제여행사와 항공사, 이벤트 기획사들을 대상으로 울산 홍보와 마이스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ITB 아시아 2022는 여행산업 국제 전문 전시회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다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127개국이 참가하고 초청 바이어만 1,300명에 달하는 행사입니다. 울산관광재단은 울산전시 컨벤션 개관 이후 처음 오프라인으로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14개국 30건의 사전 상담이 예약돼 있다며 울산의 관광 마이스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얼마 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22 부산국제관광전에서 최우수 콘텐츠상을 받았습니다. 30여 개 국가에서 200여 개 업체와 기관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울주군은 갤러리 울주, 울주를 전시하다라는 콘셉트로 홍보관 전체를 갤러리처럼 조성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울주를 알아가는 미션 투어와 홍보관 내 온기가 든 시민 갤러리 공간이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교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공금을 횡령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수영 부장판사는 교감 A씨가 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2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조모상을 당한 교사에게 고작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일이나 애들을 내팽겨치느냐고 막말을 하는 등 교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갑질 행위를 하고 친목비 회비 일부도 횡령하는 등의 행위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증언이 과장됐고 정직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울산대교와 연포산 터널에 대한 보수공사가 시행됩니다. 공사는 터널 내 노후 조명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터널 내부 벽면 도장과 포장 보수 등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와 하버브릿지는 통행량이 적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사 시간대 연포산 터널은 아산로에서 동구 방향이 전면 통제돼 방어진 순환도로로 우회해야 하며 대교 구간은 전면 차단을 하지 않고 한 개 차로씩 개방해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앞으로 무공해 차량만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등의 의무 구매와 임차 대상 차량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 등 제1종 저공해 자동차로 일원화됩니다. 환경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구청 너제 삼산동 은비공원을 비롯한 관내 어린이공원 16곳의 모래 놀이시설에 소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소독 작업은 고농도 오존수를 높은 수압으로 분사해서 병원성 세균을 살균 소독하고 무기 항균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남구청은 앞으로도 공원 유지 관리 인력을 활용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